2023년 2월 6일 중앙당직자 시도당 위원장 우리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달 언제 왔느냐 싶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또 우리가 2016년 그 겨울 투쟁부터 7년째 이제 투쟁이 들어가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7년 감옥 가시고 안에서 정의의 투쟁을 하실 때, 또 사면되셔가지고 삼성병원에 계실 때, 이번에 사저에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6번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 생신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인간들은 다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이익이 우선하는 게 맞겠죠. 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체면은 좀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편찮으신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이용하려는, 혹은 그것을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그분들의 5년 6년의 행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국민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질이도 그런 모질이들이 없다. 아무리 급해도 인간의 도리는 해야 되죠. 정치의 근본은 인간을 편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권력이라는 것은 가진 자, 돈을 가진 자든지 권력을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못한 분의 편에 서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거고, 그 정치의 길이, 그 가치가 바로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는 거, 혹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가치를 버리고 이 탄핵 과정을 겪으면서 거짓이 지배하는 나라, 또 불의가 지배하는 나라,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고 저항하지 않으니까 정말 가장 나쁜 놈들이 권력을 쥐고 국민을 괴롭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정치꾼들이라 그러죠. 정치꾼들.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제 정치인, 정치가들이 나올까? 저는 요즘 더더욱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게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재명 비리 방탄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치꾼들이나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는 정치꾼들의 민낯을 보면은 국민들이 참 안 됐다,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보고 뭐 박근혜 파리한다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파리할 게 있는가요? 우리는 오직 대통령께서 빨리 건강 좀 회복하셔서 편안한 삶을, 혹은 또 명예회복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명예회복, 또 재판을 통해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우리 공화당 그 전에 대한애국당 창당할 때 했던 말이나 지금 제 말이 틀린 게 다른 게 없을 거예요. 틀린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 시작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 과정들은 몰랐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신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그 밝혀진다는 것은 진실은 언젠가 승리한다. 불의의 세력, 배신의 세력들은 언젠가 그 혹독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 거죠. 대통령께서 20년 이상 형을 받고 계실 때 언제 대통령이 나오실도 모르면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안위 또 불의에 무릎 꿇지 마시고 견뎌 주십사 이렇게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1749일 동안 실질적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잘 버티신 겁니다. 일반 정치인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치하는 놈, 정치꾼 이래 보니까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 대주 눈에는 뭐라 그러죠? 똥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들이다.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애국 동지들은 이미 이념 정당화가 된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고 자유시장 경제를 버팀목으로 하는 자유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념 정당이 되어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가진 언매로 또 우리 공화당을 또 우리 공화당에 무슨 대통령 팔이 한다 하는데 대통령께서 빨리 건강해서 대통령 팔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우리 공화당이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국민의힘에 지금 윤핵관이나 윤 대통령 주변에 사람을 좀 잘 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윤 대통령 당선되는데 무슨 역할을 했던가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체제를 뒤집고 시장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화시키고 포퓰리즘 정책, 소득 주도 성장을 할 때 우리는 매주 그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아스팔트에서 치렀을 때 그 사람들은 얼굴조차도 보기 힘들었어요. 우리가 제발 이러면 나라 망한다고 당신들이 제발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로세로의 김세희 대표나 그다음에 그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나 일정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윤핵관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이라고 쳐내버리잖아요. 경선 컷오프 시켰잖아요. 자기들이 뭘 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 신혜식 대표 우리한테 욕 많이 하셨는데 욕하지 마세요. 당해보면 안다. 신혜식 대표 그거 아니에요. 김세희 대표 그거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의 한쪽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정의의 길을 간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됐더니 6년 동안 입 쳐닫고 있는 것들이 저가 다 정권 창출한 것 같이 얘기를 해서 내가 참 얼굴도 두껍다.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 말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비리 백화점 부패의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민주당은 개딸들이, 국민의힘은 탄핵 세력들이 정당 파괴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잣대가 도덕성도 높고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아무리 새치혀로 거짓말을 한다고 해가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제가 정말 조언을 드리면은 사람들을 좀 가려서셔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욕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권선동이 했던 짓, 그 다음에 장제원이 했던 짓, 안철수가 했던 짓, 나경원이 했던 짓,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이제 막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잘못됐지만은 이제 좀 듣고 가자. 새로운 나라를 좀 새롭게 하면 안 되는 게 했는데, 새로운 남아도 좀 정의롭고 진실된 사람을 중심으로 가야죠. 탄핵했던 사람들, 탄핵에 앞장서가고 온갖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칼이 들 때 전부 다 도망가고 굴중했던 사람들, 태극기 집회 한 나오라 하면 무슨 3대가 멸하는 줄 알고 집회 나오지 않고 누구 말대로 차 타고 쓱 한 바퀴 돌고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위대하면서도 저는 우리 공화당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립 단계, 이제 자강의 단계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의 많은 인재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또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잘못된 그러한 인식들을 바꾸어 나가는 거. 요즘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좌파 유튜브하고 뭐 좌파들이라 생각하는 그런 방송에 좀 나갔더니 뭐 150만씩 뭐 180만씩 막 보니까, 야, 이제는 우리 공화당 보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공화당을 잘 모르는 좌파들한테도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라는 부분, 우리 공화당은 정광훈 목사의 그 태극기하고 뭐가 다른가 라는 그러한 부분, 또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에 추구했던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자생적으로 정당을 운영해 가면서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어떻게 견디고 흐트러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음해했던 세력들을 나눠보면은 한쪽은 좌파 세력들이 있어요. 좌파 탄핵 세력들. 한쪽은 배신 탄핵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배신 탄핵. 또 누구같이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서 그냥 부안내동해가 떠드는 사람들, 막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좀 이해를 시켜야 된다. 정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김무성, 유승민과 같이, 권선동이나 장제원과 같이, 이준석 같이 우리가 전면전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 우리가 흔들리는 그것은 저는 이제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72세 이런 둘 맞으시는 생신에 많은 동지들이 녹색 풍선 들고 사람들이 다 그쪽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단체 떠들던 사람들 와서 보니까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 뭐 황교안 뭐 그렇게 뭐 모질이도 그런 모질이 와가지고 뭐 상체리 준다 하고 사람 몇십 명 모여가지고 그래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막 황 대통령 대행까지 하신, 총리까지 하신 분이 왜 이렇게하십니까? 좀 이제 좀 참으시고 황교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또 우리 공화당 그래 욕하면 단체들 또 모여가지고 뭐 있던데 보니까 아이고 뭐 사람들 없어. 거기에 기자들이 전부 우리한테만 모여 있는 거야. 왜냐하면 와 이거 뭐 다르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 회복하시고 또 정치를 저는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래 됐을 때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에 좀 앞장서셔서 새로운 정치를 하시는데 남은 여생을 다
바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우리 공화당은 어느 누구 저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뭐 하루에 10번도 좀 그만두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이고 막 이제 좀 알 텐데 그런 생각까지는데 우리 동지들이 저보다 더 위대하고 저보다 더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2월달 2일날 우리 대통령님 생신뿐만이 아니고 대구에서 문재인 이재명 구속 또 홍준표 시장의 중앙정치 관여 또 지금 여러가지 난방비 폭탄에 의한 서민대책 서민생활 문제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회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무임승차 부분을 65세에서 70세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행안위 간사하면서 이 문제를 너무나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 엄청나게 많은데 그 포퓰리즘 좌파들 예산만 거둬들여도 무임승차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중앙정부가 지시한 사항이니까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거를 중앙정부가 내라. 오세훈은 눈치 본다고 아마 전부 다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세훈 당신도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래 하지 말고 좌파 포퓰리즘 좌파 시민단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산들 다 받으면은 충분히 어르신들 안 건드려도 된다.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은 자기를 밀어줬던 대구의 어르신들을 팽한 겁니다. 배신한 거예요. 여러 가지 대책들, 근본 대책들을 세우고 지금 65세에서 70세 5세 올린다 해서 대구의 지하철 현황은요. 낮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65세에서 70세 어르신들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그것을 해가지고 대통령 병에 걸려도 제대로 걸렸어요. 오세훈이가 치고 나오니까 자기가 더 개혁적인 사람이냐 그랬대더는데 대구 어르신들이 홍준표 시장 버릇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대구 지금 어르신들이 불불 끓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 정치적 감각이 있으니까 이 노인 무임승차 잘못 손대가지고 총선 다 망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어르신들요. 홍준표 시장 보고 미쳤다 해요. 저는 어른도 없고 지지한 사람도 바로 배신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행안위에 오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아요. 출퇴근 시간을 시간을 조정해서 그 대책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한다든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복지 사항이 OECD 복지 사항을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일본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에 우리가 반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시를 덜 끼야 됐습니까? 홍준표 시장 말로 하면은 지금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65세까지가 청년이래. 65세부터 64세까지가 청년이고 65세부터 70세까지가 장년이래. 70세 넘어야 노인이래. 유엔에서 그래 했대요. 그러면은 노인이라는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바꿔야죠. 가장 나라를 지키려고 고생하고 보수 정체성을 지키려고 고생하고 좌파들한테 나라 뺏길까봐 노심초사했던 대구 어르신들을 그런 식으로
팽하면 되겠습니까? 정치인이 할 도리가 아니다. 모르면은 홍준표 시장 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워낙 연구를 많이 해서 방법을 좀 가르쳐 줄게. 그 입부터 닫아라. 누구 말대로 입에 재봉틀로 확 집받고 싶어요.